안녕하세요. 하우투 디자인입니다. 오늘 현장은요 42평형 관악 5성 아파트거든요. 이런 구조가 구축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구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관을 들어와서 좌우측에 방이 있고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는 그런 구조인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거든요. 인테리어 할 때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7가지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실 공간입니다. 이 집의 컨셉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화이트 우드 컨셉이거든요. 아마 이 화이트 우드 컨셉은 호불호가 없고 누구나 좀 좋아하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이 화이트 우드의 컨셉도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이 우드 수종에 따라서도 많이 나뉘어지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내추럴 우드, 월러, 티크, 화이트 오크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톤을 좀 잡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우드 특성상 너무 많이 쓰면 약간 올드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컨셉에 맞게 정리를 해가는 게 좀 필요한데, 여기는 좀 화이트 오크로 밝고 깨끗하고 좀 따뜻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우리 고객분의 취향을 좀 담아 드렸습니다. 먼저 바닥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 바닥은 부정마루의 아일락 화이트라는 제품인데요, 비교적 밝죠. 이런 밝은 화이트 오크 톤이요, 어떤 가구나 소품에도 굉장히 좀 잘 어울리거든요.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고 안정적이고 질리지도 않다.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는 이 등박스입니다. 등박스에는 2가지 종류가 있겠죠. 천장보다 올리는 우물형 등박스, 아니면 사이드를 내리거나. 보통은 우리가 올리는 등박스를 많이 선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천장을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야지 우아한 분위기가 나고 천장도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구축 아파트에 이런 등박스를 다 할 수 있을까요, PD님? 비용만 내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구축 아파트에서는 이런 등박스를 적용하는 게 어렵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이 천장과 벽체에 골조가 있고 이 콘크리트 벽체가 있을 거잖아요, 천장도. 그러면 콘크리트 천장에 상을 걸고 석고를 쳐주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준이 되는 천장의 높이거든요. 그러면 콘크리트 천장과 이 석고 사이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이런 등박스를 적용이 가능할 건데, 보통의 집은 이게 공간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올리는 등박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집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예전에는 건축법이 16층 이상에는 스프링클러가 의무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스프링클러 배관들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천장의 석고와 이 콘크리트 천장의 사이에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우물형 등박스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집을 좀 보실 때 우리 집에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또 이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스템 공사도 매립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은 목공으로 단 내림 작업을 해서 단 내림된 공간에 매립을 할 텐데, 여기는 단 내림이 없죠. 그냥 우리의 천장에 그대로 매립이 되어 있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린 16층 이상 스프링클러가 있죠. 천장의 높이가 확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도 이렇게 단 내림 작업 없이 매립이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스프링 쿨러 이상.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스프링. 에이, 클러. 스프링 쿨러가 아니라 스프링 클러예요. 인테리어도 알고 맞춤법도 알고 정말 좋은 채널이 아닌가.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또 반드시 알아야 될 3번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에어컨이 있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실외기거든요. 베란다로 좀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이 시스템 에어컨의 실외기를 베란다 공간에 두었습니다. 보통 구축 아파트들은 실외기실이 좀 따로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난간에다가 걸거나 아니면 이렇게 실내에 둬야 되는데, 요즘은 이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난간에 거는 게 점점 규정들이 좀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AS를 받을 때 이게 비용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난간에 걸려 있다, 뭔가 고장이 났을 때 이거를 다시 실내로 끄집어 와서 다시 고친 다음에 다시 걸어야 되고, 이런 좀 부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는 되게 고층이거든요. 27층. 그리고 이제 난간대 걸기에는 안전의 문제, AS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의 실외기를 베란다에 두었습니다. 보통은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에어컨을 가동을 하면 실외기 바람이 빠지겠죠. 근데 제가 좀 정말 좋은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루버 창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전체 샤시를 이 실외기 크기만큼 좀 줄여놓고 루버 창으로, 요즘 그 신축 아파트
아파트들이 이런 식으로 실외기실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열리거든요. 다 그렇게 열어놓고 바람이 배출이 되는 거죠. 실내에 시스템 에어컨을 둔다 그러면 루버창을 만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저 거실 공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TV 벽면은 반 매립을 좀 하였어요. 브라켓이 매립되어 있는 방식인데 이게 벽보다 한 13에서 15cm 좀 앞으로 튀어나오거든요. 뭐 물리적인 공간으로는 줄어들 수 있겠으나 셋탑박스나 전선 이런 것들이 다 숨겨지고 TV만 매립되니 굉장히 깔끔하고, 이런 반 매립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또 벽체거든요. 화이트 우드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벽체는 그냥 크림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쨍한 화이트는 이게 좀 떠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크림톤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밝은 느낌을 주는 데는 좀 이만한 게 없을 테니까 이거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방으로 가보시죠.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은 바닥보다 채도를 좀 많이 높였어요. 붉은 톤이 가지고 있는 우드로 이 우드의 감성을 충분히 좀 주방에서 느끼고자 좀 했거든요. 방이나 이런 데들은 가구나 소품으로 이게 우드 감성을 좀 느낄 수 있을 건데, 이 주방은 어떻게 보면 주방이 다잖아요. 그래서 주방에서는 충분히 우드의 감성을 느끼게끔 우드로 상하부장을 다 해드렸다. 여기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네 번째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식기세척기입니다. 없는 거 같아요. 여기요? 짜잔, 여기에 있습니다. 식세기의 종류가 크게는 좀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건데요. 프리스탠딩 방식, 식기세척기 그대로 매립이 되는 방식, 도어 판넬형 방식. 도어 판넬은 이 상부장에 조작부가 있고 보통 좀 하부에만 이 도어 판넬형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떤가요? 이 도어 전체가 판넬형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조작부가 열면 이 위쪽에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프리스탠딩이 있다 그러면 하부장에 이런 우드의 감성의 느낌이 깨질 거잖아요. 디자인 통일성과 밸런스를 위해서 이런 좀 식기세척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좀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로봇 청소기 이모죠. 이모 필수품 매립이 좀 되게끔 해놨어요. 요즘 물걸레 기능이 좀 되면서 직배수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대와 가까운 이런 곳에 매립을 해놓으면 굉장히 좀 편리하거든요. 도어를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디자인 통일성을 가지면서도 로봇 청소기가 드나들 수 있게, 이거 진짜 꼭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관 공간입니다. 현관 공간은 밝고 깨끗하는 게 가장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600에 600 좀 타일을 깔고, 제가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신발장 옆면의 벽면이에요. 때가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내구성이 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좀 필름으로 해놓으면 때에도 잘 지워지고 내구성도 좋으니까 이거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필수적으로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맞은편에 좀 신발장이 있죠. 제가 여기서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꼭 알아야 될 다섯 번째를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손잡이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좀 신발장에 푸시 형태 많이 하시거든요. 푸시가 깔끔해 보일 수는 있는데 푸시가 이걸 계속 누르다 보면 이 부분이 분명히 좀 얼룩지고 검해진단 말이에요. 손잡이를 달자니 그럼 좀 튀어나와서 좀 보기가 싫고, 이렇게 좀 내리 손잡이 만들어 놓으면 내구성도 좋고 열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여기는 이제 중문을 좀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그런 삼연동의 중문들 아무래도 편리성으로 좀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단에 모루 유리를 해놓으면 여기서 봤을 때 신발이 있는 이런 좀 지저분한 것들 좀 가릴 수 있으니까요. 상단은 투명 유리 이렇게 좀 하시는 거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욕실 공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늘 하는 욕실의 구조인데요. 보통 이제 600에 600 포세린 타일로 바닥과 벽까지 통일하여 환하고 밝게. 요즘은 타일들도 따뜻한 느낌이 좀 나게끔, 그래서 요즘 베이지 타일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뭐 변기 세면기, 욕조 전체적으로 좀 밝고 깨끗하게 좀 꾸며 드렸습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요. 이 수건걸이 있고 여기 이제 옷걸이를 두었거든요. 그럼 이제 수건걸이 걸고 뭐 간단한 옷도 걸 수 있으니까 이런 옷걸이도 적용을 해보시면 욕실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편리함이 더해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렇게 방 문도 9mm 문선 만들었거든요. 가성비적으로 깔끔하게 하면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되게 간결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제 좀 방으로 가보시죠.
이 방은 우리 고객분의 좀 아이가 이제 지낼 방이고요. 방의 구조를 좀 어떻게 할지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테리어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6번째는 바로 이 가구들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인테리어 업체는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거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테리어를 할 때 인테리어만 맡기지 마시고요. 이런 가구들 어떻게 배치를 할지 반드시 인테리어 업체와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기 확장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좌우측에 철거할 수 없는 날개벽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풀어봤어요. 이쪽에는 책장을 둬요. 여기는 책상을 두면 자연스럽게 파티션식으로 해서 부분을 좀 댈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이제 이 맞은편에도 이쪽까지가 내력벽이라서 철거를 할 수 없는 벽인데요. 벽체를 오히려 여기를 이만큼 빼냈어요. 침대 사이즈만큼 빼내고 이게 다 막혀 있으면 답답할 테니 이걸 뚫어서요. 뷰도 좀 살리고 이게 안정적인 좀 느낌을 주거든요. 이런 거는 가구 배치를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이 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력벽이 철거를 못하는 아쉬움도 가구 배치의 공간 활용에 따라 장점으로 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인테리어를 할 때 업체와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방 공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라이트한 화이트 오크에 가구를 해놓으니 굉장히 좀 잘 어울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은 이 어떤 가구, 어떤 소품들과도 좀 잘 어울린다.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안방 욕실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안방 욕실입니다. 인테리어 할 때 꼭 알아야 될 마지막 7번째 바로 이 세면대입니다. 우리는 변기 사이즈는 딱 한정적이에요. 욕조 700에서 750 거의 한정적이에요. 세면대만큼은 달라요. 보통 세면대가 뭐 56cm 정도에서 한 55cm 정도 되는데 세면대 크기 한 이게 44cm 정도거든요. 이게 좀 비좁은 화장실에 세면대만 크면 오히려 좀 답답한 느낌이 되거든요. 이 세면대 특성상 굉장히 넓다고 더 편리하지도 않아요. 이 비좁은 공간에 비율적으로 좀 알맞게 좀 할 수 있다. 세수 오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오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좀 잘 보셨나요? 오늘은 화이트우드 인테리어 좀 어떻게 잘하는지, 그리고 인테리어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7가지, 이거 어디서 소개해 준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등박스. 이렇게 우물형 등박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스프링클러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 에어컨.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스프링클러 확인하고 반내림 작업할 수 있는지, 그대로 매립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이 시스템 에어컨의 실외기 난간에다 걸지 아니면 실내에 두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네 번째, 완전히 매립되는 식세기, 그리고 로봇 청소기 직배수로 주방에다 둘 것. 다섯 번째, 가구의 손잡이, 목찬내리 됐든 원월 손잡이, 뭐 투월 손잡이, 내리 손잡이, 푸시,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 인테리어 할 때 반드시 가구 배치를 업체와 상의를 해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세면대 크기. 이런 것들만 아셔도 우리가 편리하게 인테리어를 좀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테리어는 꼭 디자인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공간을 좀 만드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 잘 기억하셨다가 모두가 성공하는 인테리어를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